자, 2회 프리 해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보시면 다음은 잡지해시키기 기재 작성 초고인데요. 항상 우리 뭐부터 봐라? 보기를 먼저 보라 말씀드렸지요. 자, 보시게 되면 A를 보기같이 바꾸었을 때 고려한 점을 두 가지 서술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디 A 부분, 요 부분이 되겠죠? 차이점으로 한번 볼게요. 공유용제, 그 전에 뭐야? 달리기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자, 첫 번째입니다. 뭘 이야기할 수 있다? 단락 나누기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단락 나누기가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용으로 추가된 게 뭐가 있는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 1조에서 공업데이터 공유자 앞으로 꾸준히 발전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어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되냐면 공유결제 활성화 똑같이 진행됩니다. 크게 세 가지 첫째, 둘째, 셋째. 여기도 첫째, 둘째, 셋째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도 많다라고 얘기하죠. 우선 또 공유결제 아직 법적인 규제나 요 똑같이 쓰여져 있단 말이야. 그쵸? 바뀐 게 뭐냐? 그렇지만 공유경제에는 경제 측면을 넘어 정치문화 확산되면서 어서는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된 겁니까? 일종의 공감대 형성된다. 그쵸? 없던 내용 추가됐잖아. 타인의 공유 당비를 일주에서 사람이 공감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지요. 자, 여기 뭘 이야기했어? 단락을 나눠주고 두 번째 사람들이 공유 경제에 대한 글씨가 참 그쵸? 사람들의 긍정적 인식이 추가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일단 문제에서 두 가지를 찾아라. 뭐가 바뀌었는지를 바로 찾아서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확인합니다. 자, 2번을 봤더니 아름다운 작품 나와 있지요. 뭐 유배가사 만분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1400그 11호 어디인가 그 전에 자 보기를 볼까요? 보기를 봤더니 기억 같은 의미의 시어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래요. 저건 이거는 뭐였어? 우리 송민곡 이야기할 수 있었죠. 송민곡 수특에 있었던, 참고로 올해는 없어요. 그쵸? 송민곡 유명한 작품 교과서에 있었던 작품이고요. 다시 하지만 약술이란 건 교과형 논술이기 때문에 교과서에도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을 볼까요? 기억 1400의 11 어디인가 오세고 깊은데 자청절이 가렸으니 오세군이요 자청절이 가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천문 구만리를 꿈에라도 갈동말동 차라리 죽어서 억만만 변하여 남산 늦은 밤에 두견새 넋이래요. 이와 같이 위에 밤낮에 못 울면 삼천월의 전문한을 고른대요. 자, 다시 두견새 넋이래거나 저문 하늘에 구름이 되거나 날아올라 옥황 향한 전에 지척에 나가 앉아 흉중에 쌓은 말씀 실컷 아뢰리라. 두견이나 구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세군, 우리가 필요한 건 기록이에요. 기억. 오세는 뭐가 되는 거야? 가리고 있다. 장애물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이렇게 쭉 내용 이야기합니다만 여기서 어차피 만분가 유배지에서 님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의 장애물을 찾아야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솔직히 내신 때 송민국을 보시고 상당히 쉽게 풀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많이 공부했거든 송민국. 자, 저기는 저 혹시 본두탄 되어이고 천상의 배곡을 어째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에 누굴 보러 가시느냐. 여기까지 감녀가 이야기합니다. 너 어디 가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감녀 이 각시는 을려가 되겠고요. 자, 그랬더니 너로구나. 그래서 너는 누가 되는 거야? 을려가 말하는 감녀가 되겠죠. 이내 사설 내 이야기를 들어봐줘. 질문합니다. 지금 이야기 하소연하는 게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을려의 하소연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을려의 하소연입니다. 내 얼굴 이 거동이 네 괴함적 사랑한 것만은 어찌지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실세. 나도 님을 믿어 전혀 군뜻이 전혀 없어. 이래야 곁에 어지럽지 하였던지 반기실 낯빛이 내와 어쩌 다르신고. 그렇습니다. 자, 님을 만났는데 님이 날 이뻐하더래. 이유는 없어요. 나는 님이 좋아하니까 교태를 어저께 굴었더니 얼굴빛이 달라지더라 이야기하죠. 누워 생각하고 니러한 제하려 보니 네모에 지은 죄 매 산같이 쌓여 있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겠느냐. 난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 수원수구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서로 풀처리 조물주의 탓이도로다. 바로 운명에 순응합니다. 순응.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 누가 이기는 거야? 감녀가 이야기합니다. 감녀는요
자, 을려가 하소연하고 있다면 갑녀는 요 을려를 위로해주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맺힌 일이 있어요. 또 을려가 이야기합니다. 님을 배신해서 님의를 내가 알거니 물 같은 얼굴 연약한 몸이 편하시죠 몇 날인고 춘향고에는 어디와여 어찌하여 지내시며 추일 동처는 누가 보셨는가 죽주번에 조셔 매내와 같이 새시는가 기나긴 밤에 잠을 어찌 주무시는가 님 계신 소식을 아무나라 알자 하니 오늘도 거리로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내 마음 들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이냐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사 그렇습니다 화자의 노력 첫 번째예요. 높아서 올라가니 구름과 안개가 막아버린답니다. 자, 아까 우리 오세군이 뭐라고요? 오세군 장애물이에요. 그쵸? 장애물. 님을 보는데 구름과 안개가 막고 있다 했잖아. 이 두 개 또 답이 되겠죠. 그러면 산천이 어둡거니 일원을 어찌 보며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랴. 차라리 물가 화자의 노력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물가에가 보려하니 바람과 물결이 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덴더이고 사고는 어디가 빈밤에 걸렸느냐 강철 혼자 서서 침대를 굽어보니 님 계신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무첨전 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반벽 청등의 벽에 걸린 등은 누굴 위하여 밝았느냐. 자 오름이야 나름 해띠가 바지나리 저우던 역지마야 풋잠을 잠깐 들이 정서의 책 꿈 님을 만나는 갈등의 일시적 해소 공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님을 보니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구나. 마음에 머금면서 실컷 하자 하니 눈물이 바로 나리 말씀이 들어이하며 정을 못다야 목조차 베이니 오전대 계셔. 아하 꿈에서나마 님을 보되 계셔. 다구름 소리입니다. 역시 장애물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어찌 깨었던 곳 어와서다 이 힘을 어디 간고 결에 이런 자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불쌍한 그제 날 쫓을 뿐이다. 차라리 죽어서 낙월이나 되어셔. 지금 낙월 누가 얘기하는 거야? 을려예요. 을려는 죽어서 낙월이 되고 싶대요. 지켜만 보겠다는 소극적인 자아가 되겠죠. 님께 전에 번듯이 비치리라. 그러자 감녀가 이야기합니다. 각실이 다른 카니와 감녀가 이야기하죠. 뭐라고 구준비가 되어라. 즉 적극적인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요거 자격하셔야 돼요. 을려와 감녀로 이야기하지만 둘 다 누구야? 정철이에요. 정철이 자신을 자아분열시켰죠. 그럼 이 적극적이고 싶은 게 뭐야? 이 사람의 내적 자아가 되는 겁니다. 을려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적 자아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윤동주랑 많이 묶어봐야 되는데 자 이거 그냥 송민국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만무가 보셨을 거니까. 자 이번에 답은 뭐냐? 5개. 뭐 있었어? 구름, 안개, 그 다음에 뭐 있었습니까? 그쵸? 바람, 물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뭐까지? 그렇죠. 개성까지. 각 2점씩입니다. 요 내용들을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역시 수특에 있었던 지문인데요. 자, 읽지 않을게요. 이거 들어야 되나? 자, 1929년 미국 주식회사의 주식시장의 붕괴를 기점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어 대공황이 경제에서 가질 의미로 빅뱅이 물리학에서 가질 의미와 비유되기도 한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산업혁명 이후 서구 경제는 여러 차례 경기 침체를 경험하였지만 대공황은 불황 정도가 유례 없이 깊고 오랜 기간 지속되는 점에서 이전의 경기 침체로 구별된다. 주식시장의 붕괴는 대공황 이전에도 여러 차례 관찰되던 현상이므로 그 자체가 대공황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는 점과 대공황의 전개비 회복까지 쭉 이야기합니다. 자, 그게 $3 통화가설과 지출가설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잠깐만요. 글자가 너무 색깔이 안 예쁜데? 이게 더 어리네. 자, 뾰족하게 하겠습니다. 빨간색 완료. 어우 좋아. 너무 진한데? 그쵸? 괜찮습니다. 바꾸겠습니다. 네 완료. 잘 쓰죠? 자 다시 대공황의 통화량과 경제량의 내용인데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가 뭐냐면 통화가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바라는 대공황의 원인이야. 그럼 우리 어디만 봐야 돼? 단어에 통화량과 이자율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정책의 구체적 명시가 포함되어 있고요. 금 보유량의 변화를 서술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금 보유고가 증가하고 감소 있음에도 여기 무엇을 실시하면 무엇했기 때문이다. 요것만 내용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어디? 통화가설이야. 자, 그러면 우리 어디를 보면 돼? 여기 있잖아. 통화가설을 지지하는 이 단락의 서류 몇 번 문제? 3번 문제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 정리합니다. 학자들은 대공의 원인을 미국 중앙은행이 연준의 통화정책 실패에서 찾고 있다. 연준이 1920년 중반까지 공개시장에서 국채비율을 통해 통화량을 확대함에 따라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었고 전반적인 물가와 더불어 주식 같은 자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세계는 국제통화 제도로 금 보유가 증가할 경우 통화량도 같이 증가시켜 자국화폐 금의 교환 비율을 일정히 해주는 금 본위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수출 증가에 따라 해외로부터의 지속적인 금의 유입으로 금 보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과열을 진전시키고 연준이 공개시장을 통해 국채를 매각하는 그렇죠. 여기가 들어가야죠. 긴축 통화 정책이 들어가야 됩니다. 통화량이 감소하고 무엇 때문에 이자율이 높아짐에 따라 대공황이 초래되었다고. 자, 문제가 뭐였어요? 통화 가설을 하는 아이들이 대공황의 원인을 물어봤잖아. 그게 뭐야? 기축 통화를 통한 통화량 감소와 이자율이 높아짐이죠. 자, 다 읽지 않아도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3번의 문제 답을 보시면 금 보유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무엇을 실시해? 긴축 통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어떻게 된다?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자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지요. 자, 두 가지입니다. 긴축 통화 정책 들어가셔야 되고요. 이 내용 들어가셔야 맞는 답이라고 보실 수 있어야겠지요. 자, 그럼 4번 문제 확인할게요. 자, 이번에 보기에 맞춰서 조건에 쓰시고 되어 있어요. 내구재 소비 감소 대공의 발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래요. 내구재 원인이 되어 이어진 상황을 5단계로 나눠보자. 자, 내구재 소비가 나온 건 어디 있을까? 내구재. 으차. 지출 가설에 대한 내용을 쭉 이야기해 주면 되겠지요. 다시 봅니다.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기업 투자 여기잖아요. 기업의 투자 감소는 노동에 대한 수요 감소를 따른 실업 증가를 야기하에 소득이 줄고 구매력을 감소시켜 소비 수요 감소로 이어졌다. 소비 수요의 감소는 디플레이션과 더불어 기업 파산을 유발하고 이는 가계 및 기업 대출의 부실로 은행들의 대출 원리금에서 어려지고 있는 연쇄적인 은행 파산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대공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쭉 보시게 되면 자, 오히려 주가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활발히 진행되는데 이 결과 요런 문제 제시가 된 거잖아. 자, 그럼 여기 내구재 소비 감소 기억할게요. 자, 내구재가 소비가 감소됩니다. 어디 있었어요 우리? 어디 갔냐? 여기 있냐? 그쵸? 자, 내구재 소비가 감소가 되면 여기 있죠? 감소하게 됐다 그랬죠? 그랬더니 어떻게 된대? 기업의 투자가 감소했죠? 자,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4번 문제를 찾을 수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 4번 문제가 자, 보기의 질문 내구재 소비 감소가 대공의 발산으로 이어진대요. 그렇죠. 내구재 소비 감소가 어디 있었어? 여기 나와 있잖아. 그쵸? 그리고 이것이 대공황을 발생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5단계를 끊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감소가 됐더니 어떻게 된 거야? 기업 투자가 감소하게 됐다 그랬죠. 투자 감소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수요 감소에 따라 실업 증가를 만들었대요. 그러면 무엇이 되어서 기업 파산이 유발되고 있습니까? 실업 증가 다음에 그렇죠. 소비 수요의 감소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하나씩 찾아주시면서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큰 틀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자, 비보나치 장사 이렇게 문제 풀었습니다. 이 지문은 한번 좀 좋은 지문이라 한번 좀 자세히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다 읽으셨죠? 자, 첫 번째 단락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대공황에 대한 원인, 그쵸? 대공황의 원인, 대공황이죠, 미안해요. 대공황의 원인과 여러 가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통화 가설, 세 번째는 지출 가설, 그리고 마지막 뭐에 대해서 요 대공황의 뭐에 되느냐 깨달음,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나오면 잘 보셔야 되고, 지금 여러분이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왜? 처음 보죠. 하지만 이건 작년 수특에 있었던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번과 6번 문제는 우리 아주 중요하게 봐주셔야 돼요. 왜? 기출입니다. 서경대 2023년. 원래 뭐 서경대가 올해 빠지네 마냐 그랬는데 갑자기 추가가 됐어요. 그쵸? 이런 문제 또 확인해 봅니다. 뭐부터 봐라? 보기. 자, 선생님 질문에 대한 적절하게 한 문장을 기술하래요. 다음 사례 언급한 내용 위의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할 때 내용 외의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데요. 어떠한 원인이 근거하여 B는 A와 관계에서 효력이 있는 유형의 사법적 권리를 갖는지 작성해 보세요. 등기조차 없어요. 자, 맞던 A는 1995년부터 엑스토지에 대한 등기를 한 주일이다. 그런데 B는 엑스토지가 자신의 땅이 아닌 줄 알면서도 2002년부터 20년까지 약 20년간 나무를 심어 길렀고 시효의 요건은 민법에 따라 모두 충족되었다. 한편 B가 20년 나무를 심어 기를 사실 A가 알고 있었음에도 A는 토지에 대해 아무런 권리 행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얻는 거 두 가지야. 어떤 효력이 있는 어떤 유의 사법적 권리인지 요게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럼 이것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본문 들어갑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세조례 있음에 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으로 법적 소유자 등기 명의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상대적 효력만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물론 취득 완성자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받아들여져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가 되면 취득 시효 완성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아하, 여기 나와 있죠. 시효의 완성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대요. 다만 취득 소유 완성자가 취득 소유 완성 당시에 부동산 소유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기 전에 부동산 소유권이 3자에게 이전되면 원칙적으로 취득 시효 완성에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게 된 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5번의 답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취득 시효 완성자. 그쵸? 뭐가 된다? 취득 시효의 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민법이 정한 또 다른 시효의 소멸 시효는 진정한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 우리 민법은 소유권을 제한 재산권에 대해 일종의 권리 행사하지 않는 소멸 시효. 자, 완성됐다 볼게요. 자, 여기 정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번 한 문장 기술하래요. 취득 시효의 요건이 충족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그쵸? B는 A의 관계에서 무슨 상대적 효력이 있는 어떤 권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었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취득시효의 요건, 그쵸? 그 다음에 상대적 효력 이야기할 수 있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제시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럼 6번 윗글을 근거로 을이 기업까지 판단할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하래요. 을 요기할 수 있어야겠지요. 자, 을의 판단 기준 보시면 시효 제도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판단에서 이유를 불권에 받게 쓰시오. 권리관계와 사실관계를 각 이상 사용에 따라 되어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시효 제도는 들어가야죠. 일정한 사실관계가 그렇죠? 오랫동안 지속이 됐죠. 20년간 지속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그렇죠? 진정한 권리 관계를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과 진짜 권리가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뭘 이야기하느냐? 시효 제도는 들어갔고요. 일정한 사실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을 존중했고요. 오케이. 자, 진정한 권리가 부합하지 않는 사실관계를 진정한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이것을 권리관계로 인정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세 가지 포인트 잡아볼게요. 시효제도 오랫동안 아니라 지속한 것을 존중하여 권리관계를 들어간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문제 좀 난이도가 좀 있지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2차 풀이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답안지를 드리는 것들을 확인하셔서 여기 내용과 맞춰서 꼭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